이재명 대통령이 3대 메가 프로젝트 후속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조금 전 광주를 찾았습니다. 앞서 오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3대 메가 프로젝트 추진으로 호남권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것과 관련해 일각의 특혜 주장을 비판했습니다. 네, 역사적으로 누적된 투자량을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조족지열, 세발의 피해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는데요. 청와대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정인용 기자, 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전해주시죠. 네, 이재명 대통령은 오전 국무회의에서 하루 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발표한 반도체와 인공지능 대규모 투자인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언급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차별과 배제, 불균형을 낳는 수도권 1급 체제를 극복하는 것이자 모두의 성장 시대를 여는 핵심 열쇠라고 규정했습니다. 특히 호남의 제2 반도체 기지를 조성하기로 한 배경도 적극 설명했습니다. 반도체 관련 산업은 전력과 용수, 토지가 중요한 요소인데 마침 여력이 있는 공간이 호남이어서 이런 결정이 가능했다고 부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야당에서 제기한 지역차별, 호남 특혜란 비판에는 재차 선을 그었습니다. 과거 영호남 차별이 있었고 호남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며 불균형을 조금이나마 완화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호남 투자가 많긴 하지만 역사적으로 누적된 투자량을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조족지열, 세발의 피해에 불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매우 다행스러운 결과라고 이해해달라고도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큰 결단을 해준 기업들의 투자 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토대로 전폭적 지원을 해달라고 각 부처에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추가 소비 진작 대책도 검토해달라고 했는데요. 카드 결제와 쇼핑 멤버십 가입을 통해 적립된 각종 포인트 중에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게 수십조 원에 이른다며 이를 지역화폐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축구대표팀의 월드컵 최악의 성적표로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한 경찰 수사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수사 상황과 쟁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사회부 최승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지금 조기 탈락 여파로 감독 선임 문제도 다시 또 불거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2년 동안 경찰 수사가 이어졌다고 하는데 왜 아직까지 마무리가 되지 못한 걸까요? 네, 우선 경찰은 지난 2024년 7월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을 포함한 협회 관계자들에 대해 업무 방해, 업무상 배임 혐의 등의 고발 사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이사회를 거치지 않는 등 절차가 무시됐다는 게 고발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크게 논란이 됐다가 한동안 잠잠했었는데 이번 월드컵을 계기로 경찰 수사가 여전히 종결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사가 2년째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경찰은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축구협회 사이 행정소송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네, 우선 저희 취재 결과 경찰은 관련 수사를 대부분 마무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정몽규 회장을 포함한 피고발인 대부분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인물을 추가로 밝히지는 않고 있지만 홍명보 감독 선임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이임생전 기술총괄이사도 경찰 조사를 받았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여기에 경찰은 참고인 조사도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혜선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장과 박주호 전 위원은 앞서 논란이 불거졌던 지난 2024년에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예, 지금 수사를 대부분 마무리했는데 결론을 아직 내리지 않았단 말이죠. 핵심 쟁점이 뭘까요? 네, 우선 정 회장 등이 고발된 혐의는 업무 방해와 배임 혐의입니다. 업무 방해의 경우 위계나 위력을 행사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정 회장이 결정 과정에서 누군가를 압박했다거나 조작된 자료를 통해서 결정을 왜곡했느냐는 건데 이 같은 고의성 입증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배임 혐의의 경우 홍 감독의 선임으로 대한축구협회에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했다는 부분을 경찰이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전문가들은 단순한 절차 위반을 넘어 형사처벌이 가능한 불법 행위가 있었느냐를 가려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는데요. 단순히 내부적인 절차 하자를 이유로 형사처벌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며 범죄 구성 요건에 맞는지 사실관계를 잘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오늘 그리고 이제 새벽에 대표팀이 귀국을 하면서 여러 우려들이 있었는데 안전 문제는 크게는 없었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지난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당시 홍명보가 귀국하며 일부 팬들이 선수들에게 엿을 던졌던 장면 대부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번 월드컵 역시 귀국 행사를 취소할 만큼 팬들의 분노가 차오르자 경찰은 귀국에 맞춰 인천공항의 기동대와 공항경찰단 소속 경찰관 160여 명을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오늘 새벽 귀국 현장에서 일부 팬들이 북을 치며 야유를 보내기도 했지만 현장에서 물리적 충돌은 빚어지지 않았습니다. 또 대표팀 귀국 이전부터 홍 감독에 대한 살해 협박글이나 AI를 이용한 조롱글들도 계속됐는데 경찰은 살해 협박글에 대해 협박 혐의 적용을 검토하면서 작성자를 추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홍명보 전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한 경찰 수사 상황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최승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교 야구 경기에서 지역 비하성 응원이 나와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떤 구호고 왜 10대들의 응원 문화로 번지게 된 건지 김승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광주 일고와 경기 중인 배제고 더그아웃에서 경기와 상관없는 뜻밖의 말이 나옵니다. 지난 5월 18일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이벤트를 떠올리게 하는 표현입니다. 스타벅스는 당시 탱크 텀블러를 앞세운 행사를 진행했다가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을 연상시켰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번 구호는 당시 논란을 끌어와 5.18의 배경 도시인 광주 소재 학교를 조롱한 걸로 해석됩니다. 배제고 측은 일부 학생 행동이라고 설명했지만 현장 영상에는 여러 학생이 함께 구호를 외치는 목소리가 담겼습니다. 과거엔 이 같은 조롱성 표현이 일부 극단적 커뮤니티 안에서 오가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엔 SNS와 게임 채팅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자극적일수록 주목받는 온라인 문화 속에서 원래 의미보다 재미와 반응만 남은 채 확산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학교에서 함께 생활하며 또래 문화 영향을 받는 10대들 사이에서 혐오 표현이 빠르게 번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렇게 집단 생활, 단체 생활하는 곳에서 한 소수의 아이들이 먼저 그거를 문화를 주도하고 그 문화에 어울리려면 써야 되는 거죠. 자기도 그 문화적 기표를. 그게 일배인 거고. 전국 초중고 교사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소년의 차별과 혐오 표현 조사에서도 교사들은 주로 온라인 커뮤니티와 또래 모방을 청소년 혐오 표현이 확산하는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혐오 표현이 개인적 신념보다는 사회적 학습과 모방에 의해 퍼진다고 본 겁니다. 역사적 상처를 조롱하는 표현이 10대들의 응원 문화에까지 스며든 현실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법원이 JTBC의 자율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 신청을 승인하고 기업 회생 절차 개시에 대한 결정을 보류했습니다. 중앙홀딩스 등 중앙그룹의 나머지 4개 회사에 대해서는 회생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신기혜 기자, JTBC가 자율구조조정 절차를 밟게 됐죠? 네, 서울회생법원이 오늘 JTBC의 자율구조조정 지원 ARS 프로그램 신청을 승인했습니다. 또 JTBC의 ARS 협의 상황을 지켜보기 위해 다음 달 30일까지 회생 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판단은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ARS는 법원이 강제 회생 절차 개시를 보류하고 기업과 채권자들이 자율적으로 구조 조정을 협의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ARS 단계에선 채권자나 주주의 권리가 희석되거나 훼손되지 않습니다. 보류 기간은 JTBC 측의 신청이나 법원 직권으로 최대 3개월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JTBC는 앞으로 채권자들과 함께 자율적으로 채무 구조 조정을 협의해야 합니다. 이 기간의 법원도 JTBC의 사업 계속, 청산 가치 등을 평가할 예정이고요. 자율 구조 조정 협의 상황도 JTBC로부터 주기적으로 보고받을 계획입니다. 보류 기간 내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JTBC는 회생 신청을 취하하고 계획한 ARS 방안을 실행하게 되고 협의가 결렬되면 법원이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중앙그룹 나머지 4개 회사는 회생 절차가 개시됐죠? 네, 지주사인 중앙홀딩스를 비롯해 메가박스 중앙, 중앙 P&I, 콘텐트리 중앙에 대해서는 오늘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4개 회사는 법원이 정한 순서와 기간에 맞춰 회생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요. 채권조사와 관계인 설명회 등 절차를 거쳐 올해 12월까지 법원에 회생 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자율구조조정이 승인된 JTBC와 마찬가지로 법원에서 사업 계속가치와 청산가치 등을 평가받게 되고 재무구조 개선 등을 위한 협의는 채권자 협의회에서 이뤄질 예정입니다. 법원에 회생 개시를 신청한 지 보름 만이죠?
네, JTBC는 지난 15일 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습니다. 지주사인 중앙홀딩스와 메가박스 중앙 등 다른 계열사들 4곳도 그 전날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습니다. 이는 지난 12일 JTBC가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급을 만기 상환하지 못하고 디폴트, 즉 지급 불능 상태를 선언한 데 따른 것입니다. 회생법원은 이들 회사의 신청에 따라 지난 23일 대표자 신문기일을 열었는데요. 홍정도 부회장 등 중앙그룹 수뇌부가 법원에 잇따라 출석해 법원의 채무 규모 등을 소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회생법원에서 YTN 신계입니다. 호르무즈 영구적 무료화는 물 건너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란의 강압적인 무력 위협에 주변국이 굴복하고 또 해상 보험료마저 폭등하면서 글로벌 해운업계에 발이 묶이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에도 불구하고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감은 여전합니다. 이란은 해협 통제권을 자국이 독점하겠다며 그동안 중립을 지키며 통행료에 반대하던 인접국 오만을 거세게 압박했습니다. 오만 به عنوان کشور ساحلی دیگر تفاهم بکنیم. حالا به هر دلیلی اگر عمان علاقه‌ای هم به این کار نداشته باشه جمهوری اسلامی ایران این کار رو به پیش خواهد برد. 벼랑 끝에 몰린 오만의 입장도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오만 외무장관은 안전 보장을 위해 선사들과 협의해 자발적 분담금을 걷는 것은 국제법과 양립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이란은 자국이 지정한 항로를 벗어나는 선박은 무력으로 차단하겠다고 위협하고 나섰습니다. 프랑스 등 서방이 추진하는 해협 내 기뢰 제거 작전에도 상황을 꼬이게 하지 말라며 독점적인 통제권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은 국제 수로의 사유화라며 강력히 반발합니다. 그러나 당장 배를 띄워야 하는 해운업계는 이란의 나포 위협 속에 이미 물류를 멈춰 세우고 있습니다. با وجود اینکه تفاهمنامه امضا شده شرکت‌های کشتیرانی و فورواردرها در حال حاضر برای کانتینرها تو جنوب ایران رزرو ارائه نمیدن. دلیلش هم اینه که میگن ریسک حق بیمه‌ها خیلی بالا. 전문가들은 이란에 통행료를 직접 납부하지 않더라도 이란의 목리가 이미 해협을 유료화시켰다고 진단합니다. So, for example, your maritime insurance for going into the region will remain higher. There probably will be a risk premium if you want to do voyages. 공식 요금소만 없을 뿐 배가 지낼 때마다 막대한 안전 비용을 치러야 하는 셈입니다. 호르무즈가 사실상 유료화의 기로에 놓이면서 글로벌 물류비 폭등 우려 속에 전 세계 경제와 에너지 수급에도 짙은 먹구름이 들이우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6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도 여름 더위가 기승입니다. 제주도에는 평년보다 늦게 장마가 시작됐는데요. 시작부터 강하고 많은 비가 예고돼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날씨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윤수빈 캐스터. 네, 경의선 숲길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바깥 날씨 어떻습니까? 네, 구름이 많이 끼면서 볕은 강하지 않지만 날은 여전히 덥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30.5도로 평년 수준을 2도가량 웃돌고 있는데요. 오늘 더위 속에 밤까지 곳곳으로 소나기가 지날 수 있겠습니다. 가방 속에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기 바랍니다. 정체전선이 점차 북상함에 따라 제주도에는 약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올여름 장마가 시작된 건데요. 이는 평년보다 11일 늦은 장마로 기상 관측 이래 역대 세 번째로 늦은 기록입니다. 제주도는 모레까지 최고 120에서 180mm 이상의 큰 비가 예고된 가운데 특히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시간당 30mm 안팎으로 강하게 쏟아질 수 있겠고요. 내일은 남해안 지역으로도 장맛비가 확대할 전망입니다. 반면 내륙지방은 내일도 하늘에 구름만 많이 지나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22도, 대구는 20도로 출발하겠고요. 중서부 곳곳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서울 한낮 기온 33도, 광주는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낮 동안 구름 사이로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고 경기 북부와 강원 독부 내륙에는 오후 한때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당분간 내륙지방은 30도 안팎의 낮더위가 지속하겠고요. 장마 시작 시점은 아직 유동적이지만 주 후반쯤 중부지방에도 점차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내일 제주도에는 강하고 많은 비와 함께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몰아치겠습니다. 날아갈 수 있는 물건은 단단히 고정하는 등 시설물 관리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